La France est une république indivisible. 아, 있어 보이죠? 네. 순간 다른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본에는 제가 먼저 치고 나오면서 프랑스 혁명 때죠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 돼, 맞죠? 대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 그자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국회 이야기를 상쾌하고 통쾌하게 풀어드리는 국회 상쾌 통쾌 이덕실입니다. 요즘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다른 나라의 개헌 사례들, 헌법 개정 사례들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파리 민수로 잘 알려진 우리 정일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수원대 일리아 벨리아코프 교수님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일리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회도서관 최신 외국 입법 정보에 수록된 프랑스가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강화한 사례를 분석해놓은 보고서가 있고요. 또 국회 입법조사처의 러시아의 개헌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토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러시아의 경우에는 푸틴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그 구실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하는데, 푸틴의 사례를 보면 헌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그 해석과 또 개헌을 통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예시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민민주주의 대표 국가라고 한다면 프랑스를 꼽을 것 같고요.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의 이제 종주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후속인 러시아의 개헌을 비교해 보면서 극과 극일까 아니면 의외로 또 헌법이기 때문에 비슷한 게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어떤가요? 왠지 굉장히 이제 투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쟁취한 나라다 보니까 헌법에 대한 인식, 생각도 다를 것 같고 어떤가요? 일단 프랑스는 국가는 있는데 민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일민족으로 이룬 게 아니라 국가를 여러 민족, 인종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늘 얘기하는 자유평등, 박애가 평등이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알다시피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피해혁명을 통해서 그런 걸 이뤘기 때문에 아무래도 헌법에 대한 그런 자유평등, 박애에 대한 근간을 둔 헌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여기까지가 방송용 멘트예요. 네. 실제로는 제가 있었을 때가 프랑스 대통령이 7년 임기였어요. 그러면 자동차 주차 위반, 속도 위반을 비롯한 각종 위반 딱지가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같으면 한 번 안 냈어요. 모르고. 그러면 바로 차 딱지가 차압한다고 통지가 날라와요. 얼죠. 그렇죠. 내야 돼요. 그럼요. 프랑스도 날라와요. 안 내요. 7년 동안 안 내요. 벌금을. 왜? 대통령이 7년 만에 새로 당선이 되면 무효돼요? 특사처럼 다 탕감해줬대요. 그냥 놔두면 네. 없어질 거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법은 네. 내가 필요하면 법이 필요한 거고 나한테 불필요하면 니네들이 아무리 법을 개정해도 나랑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게 개인주의예요. 철저한. 이건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떤 국회의 그런 생각이 아니고 네네. 저의 생각이에요. 네. 저와 생각입니다. 사회자님의 생각이에요. 저 혼자 죽을 수 없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갑시다. 프랑스를 같이 지지합니다. 갑시다. 네. 네. 그렇구나. 근데 뭔가 이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으로 너무 교과서적이지 않은.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떠세요? 러시아는 어떤 느낌이 있나요? 약간 프랑스랑 많이 비슷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걸 따라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인 압박?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법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은 이제 엘리트들이 자기가 잘 살아가게끔 만들어진 것이지 혹은 이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가 무조건 다 따라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유럽의 느낌이 또 다르긴 하네요. 한국에서는 어쨌든 간에 야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해봐.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최종 판단을 나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런 법에 기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좀 다른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교수님의 개인적인 생각, 저와 다르게 개인적인 생각도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선 그자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각국의 헌법 제1조 1항의 그 나라의 역사라고 할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어차피 1조랑 물어볼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프랑스어로 찾았거든요. La France est une république indivisible. 있어 보이죠?
네. 예. 순간 다른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프랑스어는 이제 앞에만 이렇게만 읽고 왜냐면 뒤에 발음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만 하고 실제로 이 해석을 하면 일조이랑 이렇게 돼 있어요. 프랑스는 indivisible, 나눌 수 없고 네. 그다음에 종교와 무관해. 다시 말해서 특정 종교에 의해서 통치되지 않는다. 네. 민주주의고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자, 그리고 법 앞에 출신이나 인종 또는 종교의 구분이 없고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다양한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종교 갖고서 어떤 탄압을 한다든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법은 누구에나 공평해야 된다. 사실 프랑스 헌법 1조이랑은 영국 헌장에 바로 그 영향을 받은 프랑스 혁명 시대에 나왔던 프랑스 선언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가 돼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평등은 당시는 왕 군주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왕이나 또는 성직자 또는 권력을 갖고 있는 귀족들도 역시 법 앞에서는 똑같이 평등해야 한다라는 개념이었어요. 법치로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왕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오늘 현대에 와서는 인종의 차별을 두지 않고 뭐 우월, 열등 이런 거에 차별을 두지 않고 평등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고 있죠. 네. 근데 1조 1항을 그렇게 길게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하고 그다음에 뭐 1조 2항 따로 3조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왜 이렇게 한 문장을 길게 했을까요? 그건 일단 프랑스 혁명 1700년도에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이 헌장을 쓴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대본에 없던 질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본에 없는 질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했는데. 네네, 좋습니다.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Россия есть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е федеративное правовое государство с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й формой правления. 러시아는 공화국 통치 현대를 가진 민주 연방 법치 국가다. 지금의 러시아가 이런 헌법 1조에 어울리는 나라인가를 좀 냉정하게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겉으로는 그렇죠. 네, 겉으로는 그런데 속은 당연히 안 그렇고요. 실제 상황과 현실과 헌법에 적혀 있는 글이 매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현재 헌법이 1993년에 처음에 제정돼서 지금 아직까지도 쓰고 그러니까 개헌된 부분이지만 근데 첫 번째 조항은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때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게 맞아요. 그렇죠. 딱 그렇게 사회주의인 소련이 붕괴가 되고 러시아가 이제는 우리가 자본주의, 민주주의 길로 걸어가겠다라는 이제 다짐을 해서 이런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 이제 도움을 받고 이런 헌법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흐르면서 거의 30년이 흘렀죠. 30년이 흐르면서 나라도 바뀌고 현실도 바뀌고 또 그 수많은 변수들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상은 첫 번째 조항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헌법 1조를 보면 어쨌든 각 나라가 우리는 어떤 나라야? 라고 하는 걸 선명하게 그 색깔을 좀 드러내고 있는 건데 거의 모든 국가가 이제 헌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렇게 헌법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법이 없는데 뭐 어떻게 판단을 하고 통치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헌법이 제정된 거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얼마 안 됐다라고 하는데 그 최초의 성문 헌법이 1789년에 발효가 됐는데 혹시 어느 나라가 최초의 성문 헌법을 냈는지 깜짝 퀴즈입니다. 대본에는 제가 먼저 치고 나오면서 프랑스 혁명 때죠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 돼 맞죠? 근데 영국 헌장이 먼저잖아요, 사실은. 대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자르고 다시 시작합니다. 왠지 일리아님 아실 것 같습니다. 미국이 있죠. 어떻게 하셨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은 그런 법치주의에 제일 눈이 밝은 예라고 얘기를 했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또 유럽에서 사람들이 유럽에서 새로운 당으로 넘어간 이유가 그거잖아요. 법치국가에 살려고. 그런데 미국이 그렇다는 게 좀 의외였어요. 이제 제 아내는 미국은 그래도 좀 늦게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프랑스가 아무래도 어떤 이런 헌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민 주권 하면 프랑스가 생각났는데 큰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미국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없잖아 있었겠죠? 실제로 프랑스 최초 헌법은 1791년도래요. 좀 굉장히 기네요. 오래됐죠. 근데 이제 당시에 프랑스 혁명이 루이 16세 때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삼부회라는 걸 열었어요. 그러니까 성직자, 귀족 그리고 평민들 삼부회를 열었는데 그때 투표하는 방법에 평민들이 불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쪽수로는 평민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평민들은 머릿수로 표를 하자 그랬고 그 둘은 왕이나 귀족이 더 표골권이 더 많게 하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평민들 입장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장소를 폐쇄해버렸어요. 루이 16세가. 네.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해, 의회를? 테니스장 코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테니스장 코트에서 평민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테니스 코트라는 회의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테니스 쳐갖고 이긴 놈이 법 하나 따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닙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바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프랑스 인권 선언이 바로 발표가 됐고 그게 헌법의 기초가 된 거죠. 그리고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렇죠. 유럽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줬는데 왜냐하면 혁명 당시에 그 꽁꼬드 광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사람이 피를 보면 돈다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혁명 주자도 그 단두대에서 목이 나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야사에 보면 꽁꼬드 광장에 단두대가 설치돼 있었는데 거기서 목을 쳐서 흐르는 피가 냇물을 잃었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러니까 피로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시민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피를 흘렸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 바탕을 우리가 만든 헌법인데 기왕이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권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일종이라기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쓰면서 거기에 다 한꺼번에 집약해서 집어넣은 게 아닐까라는 저만의 추측입니다. 어느 하나도 중요도에 차이가 없으니 그렇지. 하나에다 다 집어넣는 거죠. 어쨌든 프랑스는 굉장히 빨랐어요. 러시아는 언제쯤 만들어졌을까요?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늦게 했고요. 그러니까 헌법에 대한 얘기가 시작한 지 꽤 오래됐지만 거의 19세기 말부터는 얘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니콜라스 2세 왕이 몰락이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버티고 있었거든요. 안 만들려고. 근데 1917년에 러시아 제국의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왕이 몰락하고 새로운 이제 나라가 생기죠. 그 소련이라는 게 1918년에 첫 번째 제정이 돼요. 헌법이. 1921년에 소련이 본격적으로 출발이 하면서 그때 또 다시 이제 개헌하고 완벽하게 소련의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국가들이 공화국 신분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 그렇게 받기 위해서 다시 개헌하고 난 다음에 소련이 있는 70년 동안 거의 개헌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도 하는 것도 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또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헌하기도 하고 또 소련 말기에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또 바뀌기도 하고 또 당연히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모든 나라들이 소련이었던 나라들이 독립을 하면서 러시아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스탄 국가들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도 자기 알아서 헌법을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야 되죠, 이제. 그렇죠. 러시아도 만들었고 그래서 1993년에 또 새로운 옐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또 국민 투표에 붙여서 새로운 헌법을 채택한 적도 있어요. 그 이후에도 개헌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된 것도 혁명을 통해서 시작을 했고 굵직굵직하게 어떤 국가의 정체성이랄까 아니면 어떤 방향성이 변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개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조금씩 디테일이 달라져야 되니까. 오늘의 주제가 사실 각국의 개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흐름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때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면 또 우리와도 연관을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미래에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나라에서는 푸틴이 대통령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다시 한 번이 카운트가 없어지는 거군요. 여태까지는 없던 걸로 다 하고 네. 이제부터는 1일